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5회 제주 4.3 평화상 시상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제5회 제주 4.3 평화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마련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사장 바깥쪽에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입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통역용 리시버 채널은 1번 한국어, 2번 영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테이블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 후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한국어, 2번 영어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제주 4.3 평화상 시상식을 시작할 텐데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내빈 여러분께서는 행사장으로 입장해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임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행사에 앞서서 여러분께 잠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영록 리시버 여러분 테이블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번이 한국어, 2번은 영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통영용 리시버 채널 1번이 한국어, 2번이 영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사용하신 후에는 여러분 앉아 계신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상에 앞서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려야 합니다만 오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영상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5회 제주 4.3 평화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일어서심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4.3 희생자 영령 및 세계 평화와 인권 신장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제5회 제주 4.3 평화상 시상식을 주최하는 제주 4.3 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님의 개회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희범 이사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제주 4.3 평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게럿 에반스 교수님과 특별상 수상자인 강요배 화배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상자 선정을 위해서 애써주신 강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주 4.3 평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실무위원회 김종민 위원장님을 포함한 실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귀한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류 문명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오늘날에도 세계는 전쟁과 독재, 민족 간, 종교 간 갈등, 지진이나 기후 위기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수많은 인류가 죽음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간의 격돌로 빚어진 안보 위기가 한반도의 핵 갈등을 부추기고 동아시아 전체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기에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주 4.3 평화상 시상식을 갖게 된 것을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제5회 제주 4.3 평화상 수상자인 게럿 에반스 교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외교부 장관으로 비핵 운동가로 교육자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유엔의 개입을 이끌어냄으로써 13년 동안 200만 명이 희생된 캄보디아 내전 상황을 종식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핵무기 확산 방지와 화학무기 금지 등 국제 평화와 인권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역동적으로 펼치고 계십니다. 이분의 활동은 제주 4.3 평화상의 제정 취지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상을 수상한 강요배 화백은 문화예술을 통해 4.3의 비극을 고발하고 인권과 생명 존중의 철학을 펼쳐낸 대표적인 예술가입니다. 특히 4.3 연작인 동백꽃 지다를 통해서 4.3의 진실을 드러냈고 그의 작품이 주는 충격과 감동은 많은 이들의 눈을 뜨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동백꽃을 4.3의 상징으로 각인시킨 것 또한 그의 작품 덕분이었습니다. 두 분의 수상은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통해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을 추구하는 4.3 운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으로서 두 분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제주 4.3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넘어 세계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과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신장하기 위한 세계인의 연대와 협력에 앞장섬으로써 더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겨줄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자유, 다른 사람의 평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위해 더욱 빛나는 업적을 두 분께 기대합니다. 게럿 에반스 교수와 강요회 화백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두 분의 앞길에 행복과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을 위한 환영의 인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주 4.3 평화상의 제정 그리고 제5회 제주 4.3 평화상 수상자 선정 경과를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2014년 6월 4.3을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정의롭게 해결해가는 제주도민의 평화 정신을
전 세계인과 함께 계승해 나가기 위해 제주 4.3 평화상을 제정하고 제주 4.3 평화상위원회와 제주 4.3 평화상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제주 4.3 평화상위원회는 제주 4.3 평화상 실무위원회가 추천한 수상 후보자의 공적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주 4.3 평화상은 4.3 해결에 공헌하거나 세계의 평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한 국내외 인사 혹은 단체에게 수여한다. (2015년) 제1회 제주 4.3 평화상 시상 이후 경년제로 시상하며 평화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만 불,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만 불을 수여한다. 2015년 제1회 제주 4.3 평화상에는 4.3 소설 화산도를 쓴 제1제주인 작가 김석봉, 특별상에는 인도네시아 평화운동가 무하마드 이맘 아지즈가 선정됐고 2017년 제2회 제주 4.3 평화상은 미국의 한반도 전문학자이자 미국 시카고대학 석좌 교수 브루스 커밍스가 수상했다. 2019년 제3회 제주 4.3 평화상은 4.3을 소재로 한 소설 순이 삼촌의 작가 현기영, 특별상에 베트남 인권운동가 하미마을 응우옌티탄과 폭리폭난마을 응우옌티탄 동명이인이 공동 수상했다. 2021년 제4회 제주 4.3 평화상은 국제평화운동가로 활동 중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소장 댄 스미스, 특별상에 제주 4.3 사건을 배우고 함께 행동하는 해외 최초 일본 시민들의 모임 제주 4.3 한라산회가 선정됐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제5회 제주 4.3 평화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 2022년 7월 제주 4.3 평화상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제주 4.3 평화상위원회는 2023년 4월 실무위원회에서 추천한 수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제5회 제주 4.3 평화상 수상자를 선정했고 제주 4.3 평화재단은 수상자들로부터 수상 승낙을 받고 제5회 제주 4.3 평화상을 확정했다. 제5회 제주 4.3 평화상 수상자는 오스트레일리아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게럿 에반스 호주 국립대학교 명예교수이며 특별상 수상자는 4.3년작 동백꽃지다를 그린 강호배 화백이다. 네, 오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께 또 수상자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4.3 평화상 위원회 강우일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여러분께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우리는 제5회 제주 4.3 평화상 시상식을 거행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제주 4.3은 한반도 해방 정국의 혼란기에 제주도민의 10%가 넘는 무고한 민간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생명을 빼앗긴 우리 민족사에 지울 수 없는 큰 비극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한 가지 탓이 있었다면 일본 제국이 패전하고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양분하여 점령한 후 더 이상 이 땅의 타국의 관여나 개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손으로 스스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열망과 의지에 불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이 막을 내린 후 세계를 새롭게 양분한 냉전 체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지지도 않고 세계 지도에 잘 드러나지도 않는 작은 섬 제주에 무고하고 소박한 민간인 다수에게 이념의 굴레를 씌워 아무런 정당한 절차도 과정도 생략한 채 무참한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70여 년의 세월을 지내오며 제주의 민중은 조상과 선배들의 희생을 기리며 그 의미와 가치를 묻고 삭혀왔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고통과 희생이 우리 결의와 나라의 혼과 역사의 소중한 열매를 맺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행사한 이들은 티 없는 어린이, 청소년들, 시골 촌로들과 힘없는 여성들까지 무차별하게 짓밟고 유린한 부끄러운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국가 공권력이 고귀한 인간 생명의 존엄과 숭고한 가치를 무시하고 훼손함으로써 가장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범죄 집단일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국가나 어떠한 정치적 권위보다도 훨씬 더 존엄하고 숭고한 존재임을 역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주 4.3의 희생자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의 깨달음을 선물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진리를 공유하고 말과 행동으로 증언하는 선각자들에게 감사와 치하를 드리기 위해 이 제주 4.3 평화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게렛 에반스님께 5번째 제주 4.3 평화상을 시상하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게렛 에반스 교수님은 교수, 정치가, 외교관, 국제활동가로서 오스트레일리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 놀라운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국가 폭력으로부터 인민간인을 보호해야 하는 보편적 책임을 국제 규범으로 만들고 실행하는 일에 20여 년에 걸쳐 진력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비확산과 폐기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효과적인 지도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스트레일리아 외무장관 시절 화학무기 금지 협약의 신속한 체결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내전을 종식하고 평화를 정착한 파리 평화조약 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인권과 평화를 위해 평생을 두고 중단 없이 노력하고 헌신해 오신 에반스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치하하는 뜻으로 저희는 제5회 제주 4.3 평화상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강요배 화백님께 제주 4.3 평화상 특별상을 시상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강요배 화백께서는 일찍부터 4.3의 진상규명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며 4.3의 기억투쟁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강요배 화백은 자신의 예술을 통하여 4.3의 역사, 제주도민의 저항과 순환의 서사를 화폭에 담고 증언하는 데 뛰어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예술은 저널리즘이나 학문적 연구물이 담을 수 없는 인간의 삶과 역사의 깊은 의미와 내적인 가치를 더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강요배 화백이 제주 4.3에 잠재한 우리 결의의 고뇌와 열정을 예리한 혼과 감성으로 읽어내고 이를 자신만의 고유한 민중 미술의 양식으로 펼쳐내었음은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값진 문화 유산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길이 빛날 것입니다. 제주 4.3 평화상 특별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이 4.3 평화상 수상을 받아들여 주셨음을 감사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상의 의미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5회 제주 4.3 평화상 수상자와 그리고 특별상 수상자의 공적을 여러분께 영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제주 4.3 평화상 수상자 게렛 에반스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으로 변호사, 정치가, 외교관 등 호주 국내 정치 활동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국제비정부기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게렛 에반스는 캄보디아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 캄보디아 유엔 평화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캄보디아의 평화를 정착시킨 파리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를 계기로 국가폭력에 의한 대량 학살이 발생할 경우 민간인 보호를 위해 유엔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책임을 국제규범으로 만들었고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20여 년간 일관되게 노력해왔다. 또 핵무기 확산 방지와 화학무기 금지 등 평화를 위한 활동도 펼쳐왔다. 오스트레일리아 외교부 장관 시절 발족시킨 핵무기 폐기를 위한 캔버라 위원회는 핵 비확산을 위한 캔버라 센터 설립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캔버라 센터 의장으로 활동하며 국제화학무기 금지 조약을 신속하게 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게렛 에반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100여 명의 지도급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핵 확산 방지 및 핵무기 폐기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도자 네트워크를 창설하고 이 단체의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 아시아 지역 포럼 등 국제 공동체 수립을 통해 아세안 지역과 동아시아의 국제 협력을 위한 협력 안보 개념을 만들어내며 이 지역의 안보와 경제 번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게렛 에반스는 국제적으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광범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학문적 노력도 병행하여 수많은 저서와 학술 논문, 보고서를 출판했다. 2010년부터 19년까지 호주 국립대 총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호주 국립대 명예교수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프린스턴, 예일, 스탠퍼드 등 세계 여러 대학에서 강연하며 후학 양성에도 매진하고 있다. The world is changing all the time around us. The strategies, the tactics that contribute to security that might have worked 20, 30 years ago are just not, well, the issues are different, the preoccupations are different, the technology is different. The world is changing, so you have to be quick on your feet in the way in which you respond to that, and quick in your mind about analysing the new. 국제 관계와 협력, 인권 증진, 평화 정책 등에 기여한 게렛 에반스의 노력과 공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호주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상과 훈장을 받았다. 게렛 에반스가 추구해온 평화와 인권, 민주 등의 가치는 미얀마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인권이 경시되고 국가폭력이 만연한 오늘날 세계를 향한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제5회 제주 4.3 평화상 특별상 수상자 강요배 화백은 제주 삼양리에서 태어났다. 1980년대부터 시대정신과 미학적 실천을 추구한 민중미술에 참여해 탐나도, 심경도, 장래 명상도 등을 통해 제주도의 아픈 역사와 현실을 작품에 녹여냈다. 강요배 화백은 소설가 현기영이 한겨레 신문 창간 기념으로 연재한 소설 바람 타는 섬에 서파를 그리고 난 뒤인 1989년 고향 제주에서 4.3 연작을 시작하게 되고 3년여의 작업 끝에 1992년 서울에서 제주 민중항쟁사전을 열게 되었다. 항쟁의 뿌리, 해방, 탄압, 항쟁, 학살 등 5개의 주제로 전시된 50점의 4.3 연작은 4.3을 전혀 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후 1998년 4.3 50주년 기념 동백꽃이다 전시회에 6번째 주제 동백꽃이다 그 이후 14점이 추가되면서 4.3 연작은 64점에 이르게 됐다. 이 전시회는 제주도민의 저항과 처참한 비극을 드러내면서 특별법 제정 운동의 전국적인 동력이 되기도 했다. 특히 이때부터 동백꽃이 4.3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4.3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와 함께 1994년 제1회 4.3 미술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4.3의 역사를 작품으로 다룸으로써 4.3 미술을 이끈 선구자이자 4.3 미술의 거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주 4.3 평화기념관 상설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대형 벽화 제주도민의 50은 강요배 화가의 대작으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당시 제주인들의 시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앞으로 4.3이 하는 거는 이제 한반도 평화죠. 이걸 위해서 절대 그 분쟁적인 거는 것으로 가만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평화를 아주 그 지혜롭게 이거 유지해 나갈 뿐 아니라 이 한반도 남북 문제라는 이런 그 지혜롭게 그 평화 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야 됩니다. 인지도하게. 미술을 매개로 4.3의 실체를 생생히 알린 강요배 화백은 4.3 연작 전시 이후 26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지금까지도 4.3의 진실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제5회 제주 4.3 평화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하는 제주 4.3 평화상위원회 강우일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고희범 이사장님께서 꽃다발을 전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일 위원장님과 고희범 이사장님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제5회 제주 4.3 평화상 수상자 오스트레일리아 전 외교부 장관 게럿 에반스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5회 제주 4.3 평화상 게럿 에반스 수상자는 오스트레일리아 전 외교부 장관으로 캄보디아 내전 해결과 평화 정착, 국가폭력에 의한 대량 학살 방지, 핵무기 확산 방지, 화학무기 금지 등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평화와 인권의 가치 증진에 기여해온 공로가 4.3 평화상의 재정 취지에 부합되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30일 제주 4.3 평화상위원회 위원장 강우일. 네,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상자에게는 5만 달러를 부상으로 수여하겠습니다.
꽃다발도 함께 전달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계속해서 축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수상자 강호일 위원장님, 고이범 이사장님께서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또 축하를 전해주시지요. 네, 다음은 특별상 시상에 있겠습니다. 제5회 제주 4.3 평화상 특별상 수상자 강요배 화백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5회 제주 4.3 평화상 특별상 강요배 수상자는 1992년 4.3 연작 제주 민중항쟁사, 1998년 동백꽃지다 전시를 통해 제주 도민의 저항과 처참한 비극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4.3의 역사를 예술작품으로 승화해 4.3 미술을 이끈 선구자로서 지속적으로 4.3의 진실을 알리는 데 노력해온 공로가 4.3 평화상 제정 취지에 부합됨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30일 제주 4.3 평화상 위원회 위원장 강우일, 역시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상자에게는 $10,000를 부상으로 수여하겠고요. 역시 꽃다발도 함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념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수상자 강우일 위원장님, 고이범 이사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꽃다발을 전달을 해주셨네요. 예. 자, 기념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평화상과 특별상 수상자 합동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우리 강우일 위원장님, 고이범 이사장님과 수상자 두 분은 함께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도우미분들은 꽃다발을 좀 받아주시고요. 예, 함께 자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패와 상장을 좀 들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박수로 함께 또 축하를 보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오영훈 도지사님, 김경학 의장님, 김광수 교육감님도 함께 좀 기념 촬영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대 위로 좀 올라와 주시죠.
네, 기쁜 마음으로 활짝 웃으시면서 박수 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축하의 말씀을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축사가 있겠는데요.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도지사 오영훈입니다.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제주 4.3 정신을 알리기 위한 제주 4.3 평화상이 올해로 5번째를 맞았습니다. 제주 평화상을 수상하신 게렛 에반스 교수님과 특별상을 수상하신 강유배 화백님께 존경을 담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게렛 에반스 교수님은 변호사, 정치가, 외교관, 국제활동가로 활약하며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캄보디아 내전을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셨으며 핵무기 확산 방지와 핵화학무기 금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전쟁과 국가폭력으로 여전히 인권이 위협받는 시대, 교수님의 제주 4.3 평화상 수상이 전 세계에 평화를 향한 의미 있는 메시지로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특별상을 수상하신 강요배 화백님은 제주 4.3의 봄을 이끈 민중미술의 거장이십니다. 제주의 비극과 현실을 화폭에 담아내며 4.3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동백꽃지다 전시회는 100마디 말보다 강렬한 이미지로 4.3의 실체를 보여줘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4.3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 국민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화백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앞으로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더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정도 세계 평화와 인권의 가치 확산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하고자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걸어오신 삶은 그 자체로도 희망의 증거입니다. 두 분의 삶이 많은 이들의 가슴에 평화를 향한 열망으로 자라나 민들레 꽃이처럼 널리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수상이 전 세계 평화를 위한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경학입니다. 제5회 제주 4.3 평화상 시상식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예의 제주 4.3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신 게렛 에반스 교수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전 외교부 장관이자 변호사, 정치가, 국제활동가로 활동하시면서 국제관계 개선과 인권 증진, 평화 정착을 위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별상을 수상하신 강요배 화백님께도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강요배 화백님은 4.3 미술의 거장으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1989년 4.3 연작을 시작한 이후 작품을 통해 4.3의 실체를 알려주신 덕분에 4.3이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힘차게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제주 4.3의 위대한 가치는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에 있습니다. 제주도민은
영문도 모른 채 부모와 남편, 형제와 자녀가 희생당해야 했던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극복하며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바로 세웠습니다. 제주가 써온 평화는 국가폭력이 억압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의 용기와 희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이 위대한 업적이 널리 알려져 4.3이 평화가 널리 확산되고 단단하게 다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시상식을 준비해 주신 제주 4.3 평화재단 고이범 이사장님, 제주 4.3 평화상위원회 강우일 위원장님,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5회 4.3 평화상 시상식을 거듭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시작이 바로 이곳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김광수 교육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삼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고 4.3의 화해평화 정신을 인류 보편의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한 제5회 제주 4.3 평화상 시상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류 평화, 인권 신장, 민주 발전, 사회 통합 등 4.3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 선양하는 데 헌신하신 공로로 제주 4.3 평화상을 받으신 게럿 에번스 교수님과 특별상을 수상하신 강요배 화백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자 제주의 가슴 아픈 역사인 4.3이 일어난 지 7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4.3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꺾이지 않는 노력으로 4.3 특별법 제정과 4.3 국가 추념일 지정, 4.3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제주의 정신은 평화와 인권 그리고 화해와 상생입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은 4.3을 평화의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승화시킨 모든 이들의 정성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영구히 이어나가야 할 불변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4.3 정신이 개선과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4.3에 대한 교육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4.3을 지속성 있게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과 세계화를 통해 4.3을 인류 보편의 가치로 승화시키는 것은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제주도 교육청은 4.3 평화인권 교육을 통해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들이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주 4.3 평화상 시상식에 함께하신 여러분께서도 4.3의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4.3 평화인권 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가슴 아픈 역사를 매듭짓기 위한 우리 모두의 여망이 한데 모아져 하루빨리 4.3의 정의로운 해결이라는 가슴 벅찬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망합니다. 저 또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4.3의 국제화를 위해서 정말 심려를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아이들과 대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교육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 축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송재호 국회의원님께서 축전 보내주셨는데요.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송재호입니다. 제5회 제주 4.3 평화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시상식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고희범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금일 수상하시는 오스트레일리아 전 외교부 장관 게럿 에반스 교수님과 강요배 화백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상식에 함께하지 못함에 송구함을 전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수상 연설인데요. 오늘 시상식의 주인공들입니다. 먼저 제5회 제주 4.3 평화상 특별상을 수상하신 강요배 화백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영광스럽고 기쁜 자리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 과분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는 곳에서 4.3의 진실을 밝히고 드러내는 헌신적인 많은 분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술 연구를 비롯하여 증언 체록 정리며 법제화, 다큐나 예술 표현 또는 이제 시민 회원 행사 등 여러 분야에서 치열하고 줄기차게 실천하는 모든 분들을 존경합니다. 다만 한 예술가로서 저의 좁은 공부와 그 결과물인 예술 작품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안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크게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점에 대하여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박한 성취를 평가하고 인정해준 제주 4.3 평화상 위원회와 제주 4.3 평화재단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광풍이 끝자락인 1952년에 태어났습니다. 참극의 후유증이 진하게 남아있던 빈란한 마을, 소년 시절의 어둑한 생활 풍경은 알게 모르게 마음과 몸에 배어들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랜 독재 치하에서 알 수 없는 분노와 공포감을 안고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0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4.3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그것은 심신이 절망 상태에서 자신을 추스르라고자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놓여있는 이 시대 한국 현대 사회상의 뿌리가 고향 제주의 역사임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들은 어떻게 전개되었던가, 대다수 사람들, 즉 민심의 흐름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부하고 그것을 그렸고 발표했습니다. 가까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감옥에서 벗어나기는 지극히 어렵다 합니다. 더구나 역사의 시각화, 감성화 과정에는 다소간이 과잉과 왜곡이 위험이 항상 따르게 마련입니다. 저 역시 역사의 엄정함 앞에서 이 점이 늘 걱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꽤 많은 매체에 작품들이 소개되었습니다. 4.3 관련 시각자료가 극히 제한적인 상태였기에 여러 계기에서 4.3이 설명이나 홍보 등에 활용됐던 것 같습니다.
4.3은 저 바다와 같이 헤아릴 길 없이 없는 넓이와 깊이 심연을 가진 역사라 생각합니다. 사실들이 엄중함, 사연들이 처절하고 첩첩함, 절망 속의 희망, 죽음 속 부활, 개인의 운명과 세상의 운행 등 불가사의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수백 고리의 나이테를 품고 있는 거목처럼 한 개인이나 사회도 역사를 잘 내장하고서야 현재를 굳건하게 살아갑니다. 4.3 역사가 삶의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되어 우리를 든든히 하고 또 우람하게 피어나게 할 거룩한 힘이 됨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유배 화백님의 감동적인 수상 연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5회 제주 4.3 평화상 수상자 게럿 에반스 교수님을 또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Director Ko, Governor O, Bishop Kang, Superintendent Kim, Chairperson Kim, and my distinguished fellow awardee, Kang Yobai, distinguished guests and excellencies. Well, Kamsahamnida, I really am profoundly honoured to receive this 5th Jeju 4.3 Peace Prize, and both gratified and humbled, indeed overwhelmed, by the many kind things that have been said in the citation and in this presentation ceremony about how my efforts over many years to make this troubled world of ours safer, saner, more equitable and just, although I fear with many more failures than successes along the way. What's most meaningful for me about this award is, of course, that it honours and commemorates the memory of all those who died, some 30,000 men, women and children, 10%, around 10% of the then population of this beautiful island, in the terrible massacre, an orgy of property destruction that accompanied, that took place here 7 decades ago. Still not as well known as it should be in the rest of the world, but never forgotten here. It's this award and all the accompanying work of the Jeju 4.3 Peace Foundation on peace and reconciliation that will keep that memory alive and ensure that its message will be much more widely communicated and understood. Of all the wise things that have been said over the years by many wise philosophers, one of the wisest of all must be that statement of the Spanish-American philosopher George Santayana over a century ago, that 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If mass atrocity crimes of the kind that occurred here on Jeju are not remembered, not seared into the nation's and the world's consciousness, if memory of them is suppressed by the kind of ruthless cover-up that successive South Korean governments imposed until democratization and the election of Kim Dae-jung as president in 1998 broke the story open, then the prospect is all too real. That these horrors will recur again, that people will fail to recognize the early warning signs of catastrophe before it's too late, and that we will fail as an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velop the kind of response strategies, preventive strategies that will minimize that risk. That perception, the necessity to retain the memory of the worst if we are to progress at all toward achieving the best, it's that that's really sustained and energized my own work for peace over the decades, in 3 policy areas in particular. First, as you've heard, trying to get global acceptance and traction for the concept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populations, against genocide, other major crimes against humanity, war crimes, atrocities of the kind committed here in Jeju. Second has been trying to improve global and regional performances in the field of conflict prevention and response more generally. If we fail to remember the indescribable horror and misery that's involved in any major war, we are at profound risk of sleepwalking into another. And my third preoccupation over the years has been in trying to eliminate nuclear weapons from the world's military arsenals. If we fail to remember not only the awful, indiscriminate inhumanity of the carnage at Hiroshima, Nagasaki, but the lessons now clear also from the Cold War archives as to just how close we came and how many occasions to those weapons being used again in a major global conflict. If we forget all that, we're at grave risk of threatening the very existence of life on this planet as we know it. So let me take this opportunity to say just a little bit more about each of these projects, why they've mattered to me, and I think will to you, and what remains to be done to realise them. Beginning with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Slaughtering people, not for any killing of other harm that they may do, but simply for who they are, their race, their ethnicity, their religion, or, as for the great majority of casualties here in Jeju, just their political identity or affiliation, real or assumed. To kill people for those reasons, for who they are, for what they believe in, is morally as bad as it gets. Yet that has been the fate of at least 80 million men, women and children over the last century, with neither international law nor political will doing much, if anything, to halt or avert genocide and other mass atrocity crimes. Even after the horrifying massacres in Rwanda and the former Yugoslavia in the mid-1990s became common global knowledge, there was no international consensus as to how to respond. The global north talked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but didn't act. And the global south resisted any idea of the big formal imperial powers having any kind of right to intervene in other states with military force. It was in response to that catastrophic failure that the Canadian-sponsored International Commission that I had the honour of co-chairing came up with the circuit-breaking concept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or R2P as it's now commonly known, which was unanimously endorsed 5 years later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05. And the achievement of that commission and that exercise in the UN was above all to change the language of the debate from right to responsibility, from intervention to protection, in a way that was much more conceptually acceptable to the global south. Our contribution was to emphasise that working to end mass atrocity crimes was every state's responsibility, not just that of a self-appointed handful of global police. Our contribution was also to shift the emphasis away from the use of military force to effective prevention and a much wider range of non-military reaction options. And finally, to emphasise the critical importance of post-crisis reconciliation and community building. After nearly 2 decades of implementation,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is still work in progress. Its basic principles continue to command almost unanimous global support, as evidenced in annual debates in the UN General Assembly. There's been a significant growth in institutional response capability, both nationally and multilaterally, and a reasonable record of effective prevention in stopping many tense situations becoming explosive. But the record, as I think we're all acutely aware, in stopping full-scale atrocities that are already underway, particularly since the breakdown of Security Council consensus over Libya in 2011, has been much less impressive, not least in Syria, Sri Lanka, Myanmar, now Ukraine. Those of us involved in the creation of R2P had a simple overriding objective, which I know will deeply resonate with the people of Jeju: to ensure that whatever el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essed up in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relations, we would not continue to mess up, just as we had for decades and indeed for centuries,
when it came to responding effectively to the threat or the reality of mass atrocity crimes. We wanted, those of us who created this concept, above all, to ensure that where genocide, ethnic cleansing, or other crimes against humanity or major war crimes were being threatened or committed behind sovereign state borders anywhere in the world, the rest of the world would regard this as everyone's business, not nobody's business. I can't pretend that we've yet completely succeeded in that enterprise, but I live in hope. One thing that does give me confidence for the future in this area is the evolution of the Jeju model of truth, reconciliation,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The work being successfully done here in truth-finding, in the reconciliation of victims with those responsible for their suffering, and legal recognition of the scale and impact of the abuse of power involved, abuse of power. The Jeju provincial government and people now want to share their experience with the world, to see the lessons learned here applied universally. And I'll be happy to do whatever I can personally to help make that happen. Secondly, let me say something about cooperative security, the prevention not just of atrocity crimes, but deadly conflict more generally. This has been a sustaining preoccupation for most of my professional life, including nearly 2 decades in total as my country's foreign minister and then as president and CEO of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I've always been struck by the extent to which the drums of war tend to be beaten loudest by those who have never experienced war, and how those whose voice is loudest for peace are often those military personnel and others who have had close personal exposure, not to the glory of war, but to its horror and misery. Here, as elsewhere, memory matters. I don't think there's much left anywhere in the world of that notion, which was very evident in the years before World War I, that war is noble and can be purifying and cleansing, what the French call bellicism. Witnessing the carnage now in Ukraine should surely bury any trace of that culture beyond redemption. But I have to say that what I do find troubling is the nation, now very widespread, certainly among policymakers and commentators in the United States, and also among fierce supporters of the US alliance in my own country and elsewhere, the notion that war is thinkable, not just as a last resort in defense of the UN Charter, not just in defense of one's own country in the case of a genuinely existential threat, but in pursuit of other policy objectives, including, most troubling of all, maintaining undisputed United States regional and global primacy in the context of a challenge to that primacy by a newly risen and assertive China. Of course, complex geopolitical problems in our region and the world is full of them at the moment, not least in the Korean Peninsula. Of course, these problems demand more than simplistic responses. But I don't think it's too simplistic to say that the most crucial need in global international relations right now is for policymakers to change their mindsets, to step away from an instinctively confrontational approach and to make a new commitment to cooperative security. And that's an approach which focuses on finding security with others, not against them, which focuses on confidence-building strategies, which focuses on seeing security as multidimensional, with many economic and social as well as military and other hard-edged traditional components, and above all, which focuses on building habits of dialogue,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nations. What will best guarantee our security is not a world in which the United States retains undisputed primacy in Northeast Asia and everywhere else, but rather one in which its leaders accept publicly what I actually heard Bill Clinton say privately 2 decades ago, a couple of years after he left the presidency, that rather than trying to stay top dog in perpetuity, a better choice for the United States would be, as I remember him saying, to create a world in which we will be comfortable living when we are no longer top dog on the global bloc. I just wish more of that thinking obviously affected current American policymakers.
But I don't think we should hold our breath waiting for that to happen. Thirdly and lastly, nuclear disarmament. If there's one area more than any other where remembering the past should shake us out of our complacency, it's the genuine threat of annihilation that we face so long as any nuclear weapons remain in existence. We know now, as the Cold War archives have opened up, the memoirs of participants published, what we didn't fully appreciate at the time, and that's just how close we came. How often? The Cuban Missile Crisis, yes, the 60s, the Able Archer exercise, the 1980s, but other multiple occasions in between. How close we came to errors of information or analysis, human error, system error, leading to catastrophic nuclear exchange. Frankly, that we have not had a nuclear weapon used in conflict for nearly 80 years is not a result of statesmanship, not a result of system infallibility, not a result of the inherent stability of nuclear deterrence. It's been sheer dumb luck. Of course, South Korea is closer to the eye of the storm than my own country and many others. Your preoccupation with North Korea's ever-increasing nuclear weapons capability and endless rhetorical belligerence is perfectly understandable. And in that context, many domestic voices, as you know better than me, will no doubt continue to be heard arguing for South Korea to acquire its own nuclear weapons. But for that to happen would be disastrous for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disastrous also with it for your country's international reputation, while at the same time doing little or nothing to enhance your security. It's good news that your government has resisted that siren song, but it's less good news that at their recent summit, Presidents Yoon and Biden doubled down on their commitment to nuclear deterrence. What I think South Korea, like Australia, should focus on ensuring that in our ow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hat it's not a matter of extended nuclear deterrence with all the enormous risks that that entails, but just simply extended conventional deterrence. My view, and I think it's widely shared by many others, that should North Korea ever be crazy enough to launch a nuclear assault on the South or anyone else, the United States, with ROK support, would not need nuclear weapons to turn Pyongyang into a car park. Realising the dream of a nuclear weapons-free world, which I share with Moon Chang-in and many other Korean colleagues who are members of the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on Nuclear Non-Proliferation Disarmament, is still realistically many years away. But the world could and should be doing much more than we have to achieve nuclear risk reduction, focusing on reduced deployments, minimising hair-trigger alert launch mechanisms, freezing and reducing nuclear weapons numbers, and securing a commitment by all the nuclear-armed states to the doctrine of no first use. And this, I think, is an enterprise in which close US allies like South Korea and Australia, both of us capable and influential middle powers in our own right, can make a crucial difference if we work together. And I hope very much we increasingly will. Let me conclude by saying just one more thing. On all the issues that I've been discussing, my personal passion projects to try to end mass atrocity crimes once and for all, to avoid deadly conflict by embracing a cooperative security rather than a confrontation mindset, to minimise and ultimately eliminate the existential risk posed by nuclear weapons. On all these issues, my final word is simply this. If we want to build a worldwide culture, a national cultures of peace, there is a crucial need for us not only to remember what's gone so badly wrong in the past, but to stay optimistic about changing things for the better. For all of us working for peace, within governments,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NGOs, or as ordinary citizens, it's critical to believe that what we do can and will make a difference.
in community relations, a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s in life itself, optimism tends to be self-reinforcing, pessimism self-defeating. If we want to change the world for the better, we must start by believing that change is possible and keep working for that belief, whatever the frustrations and setbacks. I'm sure that's the spirit which sustained the people of Jeju during those long decades of government denial and suppression of the truth before democracy and decency finally prevailed. I know it's the spirit which will sustain the effort to universalize the Jeju model of truth, reconciliation,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I hope that it's the spirit which will continue to sustain us all as we continue to work for a world in which the culture of peace prevails and the insanity of war, of mass atrocity crimes, and potential nuclear holocaust is put behind us. So thank you again, 감사합니다, for the honor that you've done me by conferring this award. I'll do my best with such remaining energy as I have to justify your confidence in me.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제주의 참극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다시 한번 해주셨는데요. 우리 게럿 에반스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수상자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함께 또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 4.3 평화상위원회 위원님들, 실무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제주도의회 위원님, 그리고 기관단체장님 등 무대로 함께 나오셔서 사진 촬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1열에 계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재단 직원 여러분께서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열에 계신 내빈 여러분께서 함께 또 무대에 오르시면 좋겠고요. 우리 수상자 여러분께서도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상자와의 개별 촬영은 축하 공연 후 그리고 또 만찬 후에 개별적으로 촬영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앞줄에 계신 분들께서는 한 칸만 내려와 주시고, 예, 좋습니다. 자, 밝게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자, 오른손 혹은 왼손을 예 주먹 주시고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조심히 내려오십시오. 네, 계단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식 1부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한 후에 2부 축하 공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